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오후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죠?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자식들한테 꽃다발 또는 카네이션 한 송이씩 받고 우리 아들 딸들 잘 키웠구나 이렇게 흐뭇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유사한 일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하나 벌어졌어요. 바로 조국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한테 어버이날 큰 선물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정경심 조국 부인이죠. 석방이 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25-2부 부장판사가 임정엽인데요. 오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하여 증거 조사가 실시되어 가지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을 감안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증거 웬만큼 다 제출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여부를 발부할 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소명이 아주 잘 됐다 해서 정경심 조국 부부 관련된 사건들 그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추가적인 영장 청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경심 피고인 이 정경심에 대해서는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6개월이 다 됐으니까 구속기간 만료 때 더 이상 구속 연장을 안 하고 풀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 얘기는 유죄를 입증하는데 즉 14개 혐의로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10월 24일 날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14개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 14개의 혐의 모조리 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몇 차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쭉 진행되어 왔는데요. 최근까지 진행되어 있는 재판의 진행 동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당연히 정경심은 변호인들은 모두 모조리 부인하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다 부인했는데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러나 검찰에서 이 관련 참고인들 진술 또 이 압수수색한 물건, 자료들, 물증들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정경심 씨의 그러한 그 막무가내식 부인하는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총장이 알아서 하라고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 총장이 위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검찰에서 얘기한 대로 이 합성을 통해서 직인을 위조해 가지고 스캔을 떠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재판장이 그러니까 왜 총장의 직인이 정경심 당신의 PC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이 얘기만 보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틀림없는 이 위조 행각이다 이렇게 보는 심증을 굳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위임했다 했는데 위임한 사실도 전혀 없고 또 나중에 말을 바꿔서 직원이 알아서 해줬다 했는데 직원이 알아서 했으면 직원 컴퓨터에 총장 직인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정경심 PC에 그게 들어가 있냐고 요거에 관해서도 변호인 측이 제대로 지금 대답을 못하고 그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국 딸 아들 인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조국 딸 인턴과 관련해서 조국은 그동안에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국 딸 인턴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본인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서 인턴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조국 일가의
핵심적인 부인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인턴 증명서를 받았던, 그리고 그 당시 조국이 주관적으로 그 관련 세미나 같은 것도, 사형제도에 관한 그런 세미나, 그것도 조국 교수가 당시에 아주 전적으로 기획을 다 해서 자기 딸에게 오라 이렇게까지 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본인이 언론에다가는 전혀 이런 거 관여한 바가 없다 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에 보면 이메일 같은 거를 다 찾아보니까 전부 조국이 직접 기획해서 아들 딸에게 오라 이렇게 하고, 또 친구도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거짓으로 진술하고 언론에 발표한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국이 기획한 사형제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한 사람도, 지인의 아들도 이 조민이 거기 세미나에 온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재판이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나올 때 이 검찰이 오늘 공소 유지를 철저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즉 14개 범죄 행위에 관해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조국 이 부인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야, 이거 소설가보다도 더 창작의 고뇌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혹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마디만 소개해드린다면, 이 진중권 교수의 비판입니다. 소설은 허구라서 그 안에서 내적 개연성만 갖추면 되지만 법정에 제출하는 답변서는 허구여서는 안 되기에 내적 개연성만이 아니고 외적 현실과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오늘 구속영장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역시 이번 압승을 했기 때문에 국회를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오늘 아침에 나온 걸 보면 지금 뭐 71%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대 4년차 대통령의 지지율로서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관련 분야, 사법 관련 분야, 뭐 행정 분야는 당연하고요. 대통령 행정부의 순회니까, 입법, 행정, 사법 모두가 이제 견제와 균형의 그런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가 다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번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또 도주 염려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형무소에 남아있을 범죄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들 한 명은 보석으로 나와 있고 한 명은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계신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또 도주의 염려가 있습니까? 참, 이거 뭐 이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하나씩 따지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참 헷갈리지만은, 어쨌든 이번 구속 연기를 하는 그런 영장 발부 요청에 대해서 검찰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증거인멸, 도주 염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딱 잘라냈다.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법정에서 계속 그동안에 진술될 내용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서 정황을 참작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중형도 때리고 그러는데, 유독 정경심 씨에 관해서는 또 이런 반성의 여지, 부인하는 그다음에 이 진술 내용을 검찰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참작이 안 됐는지,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이게 법 적용의 형평성 이런 데 상당한 지금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제 똑같은 이제 남편이죠. 조국 부인이 조국의 남편이죠. 255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법정에 선 것은, 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1개 혐의에 관해서, 부인은 14개, 그 다음에 조국 본인은 11개 혐의에 관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검찰에서 그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건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전 법무장관 조국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면서 짤막하게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법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강력히 반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국이 오늘 발표한 입장문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냐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조국 사태에 관한 그러한 그 혐의 내용에 관한 분노 이거하고 그다음에 조국 본인 느끼는 그러한 분노와 정서와 감정 사이에는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국이 오늘 발표한 발언문 전문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이 조국과 관련된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왜냐하면 사법부도 다 장악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한 대여섯 줄 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법무장관 지명된 이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이거 정말로 송구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여기서요,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 과연 전직 법무부 장관이 쓸 수 있는 용어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1, 2, 3심 빨리빨리 해가지고 1, 2년 안에 해서 다음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든 또 대권에 나가든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 그 허들, 장벽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닌가. 이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한 상상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언론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8월 27일 날 검찰이 수사 착수한 지 255일 만에 오늘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11개 혐의인데 요거에 대한 이제 재판이 시작됐고 이러한 이 뇌물수수 그다음에 권리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근데 이제 뇌물과 관련해서는 노한준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 6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런 11개가 아니고 12가지 혐의입니다. 12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고 오늘 재판은 특별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 감찰 중단 요것과 관련된 심리의 피고인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총선 압승에 이어서 역설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쉬운 총선이 될 뻔했는데 통합당의 김영호의 역사적인 이 사적 공천 그야말로 국민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김영호의 중대한 결함 있는 공천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리더십의 실종 그러잖아요. 예, 당 대표의 리더십 실종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미래통합당 역사적인 저는 책임에서 마찬가지로 면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 이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그만큼 입법, 사법, 행정,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그리고 시장경제라고 하는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 이런 것이 지켜지는 가운데 고공지지율만큼 우리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보수냐 진보냐 하는 그러한 이 양분화된 개념을 떠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한껏 올려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돼서 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권에서 그야말로 보수파에서 지적하는 안보의 파탄, 경제 파탄을 초래한 근본 정책의 기조를 다시 한번 재고하고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꿔서 우리 국민 모두가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치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제 방송 논평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